자, 2시간 전에 김현웅 법무장관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몇 가지 잘 몰랐던 내용도 좀 담겨 있는데 관련된 소식 점검해 보겠습니다. 야당은 기로에 섰습니다. 과연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의 경찰, 미국의 경찰 관련된 얘기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오후 4시에 있었던 법무장관 담화 내용의 한 대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랬던 구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고,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주범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자, 실제로 저랬나요? 사실 어저께 저희가 촬영을 한 현장 시위 장면을 봤는데 저런 구호나 주장이 난 것까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는데요. 저런 그 구호들은 실제로 거리 곳곳에서 펼쳐졌고요. 이석기 석방하라 이런 구호는 뭐 어제 뭐 방송에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모두 11가지의 그 큰 주제 요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주장으로는 뭐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에서부터요. 밥살 수입 저지하자. 그리고 공안 탄압을 중지하라. 재벌의 곳간을 열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뭐 A에서부터 Z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이 정부 정책에 반대했던 그런 단체들의 주장이 여과 없이 11시간 넘게 서울 도심에서 쏟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김현웅 법무장관이 회견 가운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이요. 자, 이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인데, 아니 이 사람 영장까지 청구돼서 발부가 된 사람인데 아주 보란듯이 시위에 회견까지 했다는 장면입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재벌 세상의 기득권 아래 빼앗기고 신음하는 민중들이 오늘 마침내 민정총 걸기에 나섰다. 13만 이 거대한 군중은 대통령 박근혜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목격한 시대의 증언자들입니다. 자,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영장이 발부돼서 수배가 돼 있는 상황인데도 버젓이 그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집회 장소의 모습을 드러냈고, 경찰이 체포를 시도하자 이 주변에 있던 민노총 조합원으로 보이는 시위 참가자들이 결사 저지하면서 체포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이 집회가 어떤 성격으로 가야 한다라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고, 실제로 폭력성을 띤 아주 그 집회로 밤늦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봐서 경찰에서는 뭔가 이번 집회가 강한 폭력성을 띠는데 조직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있었던 것 보면 이제 피해자들 현재 물대포에 맞아서 의식을 좀 잃은 분, 입원 중인 분들도 있고 또 경찰도 피해를 입고 그랬는데 어떤 부상자나 피해가 있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지금 경찰 버스 50대가 크게 파손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경찰 부상자도 15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가했다가 다친 사람들도 20-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태에 빠진 이 시위 참가자도 한 명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게 이제 불법 시위로 경찰은 이제 규정을 했고요. 야당에서는 평화적 시위를 왜 저렇게 막느냐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저런 시위 볼 때요.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무슨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승명 총장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시위 자체를 허용을 했습니다. 사전에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인 거죠. 즉 어제 처음에 시위는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죠. 서울역에서도 시위가 하나 있었고 시청각 광장에서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쪽 종로 쪽에서도 집회가 있었고요. 애초에 오전에 시작됐던 그 집회들은 사전에 신고된 집회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시위와 집회입니다. 거기서만 집회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오후 들어서 이 단체들이 모두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서 청와대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저 화면들, 즉 이 채널A 회사 앞에 청계광장과 광화문 광장 이 세종로 사거리에서 모였던 그 집회들은 애초에 경찰에 신고했던 집회 범위를 넘어선 집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시위인 것이고, 그 불법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하라는 것을 경찰이 막으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동혁 차장, 어쨌건 이제 경찰도 손목에 힘줄이 끊어지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60대 후반의 한 고령의 시위자가 물대포 때문에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예, 지금 한 농민단체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가장 앞쪽에
이 물대포를 맞게 될 장소라면은 경찰과 가장 최전선에서 이 대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위대여야 하는데요. 이분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쪽에 나와서 시위에 참여를 했고, 네. 그 와중에서 물대포를 맞고 넘어졌는데, 이 물대포를 맞았기 때문에 뇌 충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물대포를 맞고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다치면서 네. 큰 부상을 입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물대포를 맞고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것은 맞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어떤 경위에서 어떤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이 고령의 시위 참가자가 가장 앞에까지 나와 있는 그런 경위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60대 후반의 농민단체 회원, 소속 회원들을 저희가 좀 이해하고 있고,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 때문에 왔었다고 하는 농업 건데. 분야에서는 이제 밥쌀 수입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TTP에도 반대한다. 이런 요구들을 내놨고요. 네.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보호해라. 이런 주장들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60대 후반의 고령이신데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시위대에 참가하신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저런 최전선에서 물대포라는 게 아무나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뭐 60대 남성께서 생명을 위독한 상태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일단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냐 아니면은 합법적인 경찰력 행사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난 것이냐에 대한 향후의 다툼은 좀 있을 텐데 네. 아직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좀 이르고요. 네. 일단 경찰 입장에서 뭐 어제 저도 이 저녁에 채널A 방송국 오느라고 저 시위대를 뚫고 제가 오느라고 옆에서 시위 장면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네. 보면 경찰들이 저 앞쪽에서 즉 차단벽과 가장 일선에 서 있는 시위대들에 대해서 체증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즉 캠코더 카메라로 네. 상황을 다 찍는 것이죠. 그래야 네. 나중에 불법 시위대들을 검거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아마 어제 그 물대포를 발사하는 그 장병들도 네. 어떻게 보면 그 카메라에 담겨있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을 해놓고 그것이 경찰의 책임인지 아니면 어떤 시위대가 유발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조금 더 유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폭력적인 도심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요, 대변인이 성명을 내놨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는데요.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시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입니다. 어제 도심 집회는 반대할 자유마저 빼앗는 박근혜 정부의 현 주소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시민에게 물대포를 계속 쏜 것은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폭력적인 진압 방식으로 도를 넘는 과잉 대응입니다. 강경한 과잉 대응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해서 충돌이 빚어지게 한 경찰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자, 야당도 이제 중요한 기로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저 논평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주시죠. 네. 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네. 오늘 페이스북에서도 얘기했고 트위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 이것에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법 질서에 의해서 제일 야당으로서 어떤 국회 원내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수권 야당이라고 하는 당에서 내놓은 성명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양상에 대해서는 우려와 네. 자제를 당부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 네. 오로지 모든 것이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서만 자행됐다. 그리고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네.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 네.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그 주의 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표현의 공간마저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 지금 집회에 대해서 허가 신고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느 나라가 백악관을 향해서 또 총리 관저를 향해서 네.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쇠파이프를 움켜쥐고서 경찰차를 무너뜨리고 넘어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네. 막지 않는 경찰이 있다면 네.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경찰의 공권력을 근본적으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막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야당은 나중에 집권을 해서 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다시 우려케하는 네. 그리고 실망스러운 논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폭력적인 진압 방식이었다. 이게 하나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어제의 도심 집회는 반대할 자유마저 빼앗는 박근혜 정부의 현 주소를 똑똑히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차장, 예. 반대할 자유가 빼앗긴 건 맞습니까?
방금 박성원 논설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쨌든 자유는 허용됐었죠. 그리고 분명히 이 집회라는 게 아까 전에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합법을 인정해서 공간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불법 집회로 변질됐던 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직접 강신명 경찰청장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죠. 네. 그랬더니 강신명 청장은 이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고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그런 항의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경찰 입장에서 사실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농민 시위 때도 농민이 2명 죽었을 때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이 이제 물러나는 그런 네. 이제 경찰 나름대로 굉장히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고 사실 지금 의식이 없다고 하니까 네. 그것이 어떻게 변질될지 어떻게 계속 이 사건이 어떻게 계속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서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불법 집회로 폭력성을 띠면서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 집권했던 저 당시에 네. 폭력 행위가 굉장히 극에 달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미군 기지도 실제 쇠파이프로 뽑아 들고 가서 담장을 넘어들은가 하면 경찰력에 대해서도 무력화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그 집회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네. 불법과 폭력까지 용납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반대할 자유마저 빼앗았다. 그리고 시민을 적으로 간주했다. 이게 바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 논평인데 과연 이 평가를 놓고 민주당도 새정치민주연합 나름대로 이 평가의 시험대에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궁금한 것이 어쨌건 경찰 시위 진압 과정에 한 분이 굉장히 목숨이 위태한 상황까지 갔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상황에 의견을 내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시위대를 향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코멘트를 내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거기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도 수권 정당으로서 수권 야당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르냐라 논쟁이 되는 것처럼 어떤 불법성에서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분명히 당시에도 이제 평택에서 그냥 미군기지 반대 시위가 굉장히 격렬했을 때.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반대 시위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반대를 위해서 대추리에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진보 세력들이 전부 모여서 이렇게 강렬한 폭력 시위를 벌였었고요. 당시에도 한명숙 국무총리가 후소모를 통해서 냉정을 되찾자 네. 이런 폭력성이 계속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 당시에도 경찰이 대거 투입돼서 시위대를 진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따라서 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불법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야당에서도 저런 집회의 불법성을 지적했다면 훨씬 더 균형감 있는 논평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요, 2006년 이제 평택 수도권에 있던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기로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이후에 평택에 사는 주민들과 외부 시위대가 모여서 반대 시위를 하는 건데, 저때 이제 사망한 분도 생기고 또 경찰들이 이제 끝이 갈라진 대나무 때문에 실명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 규정 안정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고, 문제는 지금 새정치연합의 어떤 그 당권을 가지고 있는 친노 세력들이 본인들이 정권을 유지했던 시절에 했던 것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한미 FTA라든지 제주 강정기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했던 사업들을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단순히 그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법을 지키는 준법의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폭력 시하면 안 됩니다. 집회 자유는 보장해야 되지만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도 불구하고 어제 시위에 대해서 정부에서 분명히 어떤 합법적인 시위 공간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 자유마저 빼앗았다는 그런 어떤 거짓된 논평이라든지 네. 어떤 시위대의 폭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비판도 없이 오직 진압 과정에서 생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경찰의 살인으로 그렇게 호도하는 야당의 어떤 비판들을 보면 본인들의 지지 세력은 그것으로 결집할 수 있을지언정 과연 중도층까지 표가 확장돼서 총선과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자, 이제 경찰을 관할하는 것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몇몇은 오늘 경찰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어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지원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 임수경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임수경 의원이 지금 경찰청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정청래 의원도 동행하고 있고요. 다 안행이 화면에 보면 그렇죠. 정청래 의원, 임수경 의원 그렇죠. 그리고 안행이 소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을 좀 압박하려는 그런 이제 속내가 좀 있어 보이고요. 한 51명 정도의 시위대가 잡혀갔기 때문에 그 시위대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제 시위의 성격을 좀 제대로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한상균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지금 정치 파워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특정한 정책을 놓고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부 전체를 놓고 정부 아까 전에 이동영 차장도 얘기했지만 한 11가지 요구사항을 쭉 전체를 다 주장하면서 반정부 시위 성격으로 너무 치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어제 집회의 목적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혼을 빼놓자 이렇게 자기네들이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혼이라는 말을 썼던 것 자체가 박 대통령이 이제 국정교과서 얘기를 하면서 저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제 혼이 비정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맞대응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정부 그리고 정치 집회로 전락됐던 게 이번 사태의 불행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일본을 향해서 우리나라의 국토는 몸과 같고 역사는 영혼과 같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역사를 영혼에 비유했던 건데요. 그렇죠. 어제 시위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혼을 빼놓자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청와대로 이제 다 몰려갔던 이유도 이제 그런 자기네들의 주장을 좀 이제 더 알리기 위해서 했던 거죠. 자, 그럼 박성훈 의원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야당도 그동안 이런 시위나 아니면 북한에 관련 이슈 있을 때마다 이제 한쪽 특별히 예상 가능한 얘기를 내놨기 때문에 여러 번 기회를 가졌지만 기회를 잃어버린 측면이 좀 있는데 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뭔가 야당이라면 이쯤 되는 논평을 내놨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네, 야당이라면 물론 우선 첫째로 이렇게 많은 주의 주장이 다릅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의견 중에 정부가 실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이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 아울러서 우리 야당도 국회에서 제대로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권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차제에 함께 반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책임을 먼저 묻고 나서 그러나 어떤 경우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민주주의 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스스로가 이 부분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사마저도 왜곡하고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원내 정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집회 참가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어떤 노동개혁, 청년 일자리 문제, 재벌 문제, 사실 이런 거 전부 다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시민들이 뛰쳐나오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일정 부분 지금 야당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하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노동개혁이 이번에 이제 민노총이 막 들고 나온 주장인데요. 그렇죠. 노동개혁이 아니라 정부가 하려는 건 노동개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지금 그러면 이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법이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 이것을 국회에서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따라서 그 방향은 이렇게 수정돼야 된다라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국회에 끌어들여서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협의기구가 국회 기능을 대체한다면 국회라는 것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국회라는 게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월급 줘가면서 고용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러한 것을 야당이 노동단체와 똑같이 특히 민노총과 같이 노사정 협의회의 모든 결론을 부정하고 참여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건 계약이다라고 하면서 폭력 투쟁에 의존하려고 하는 여기에 같이 장단을 맞춘다면 스스로가 원내 국회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그런 정당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우려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이 시위를 폭력 진압했다고 하고요. 시민을 적으로 세웠다고 얘기했고 이 시위대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이제부터 계속되는 이 시위 전국,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